자, 원의 방정식이래요. 우리 원 언제 배우죠? 원 처음 배우는 게 언제지? 중1 때부터인가요? 언제부터니? 초등학교 때도 배우긴 하지만 그거 말고 원의 성질이라던가 이런 거 사용하는 거 중학교 내용에 원의 성질들이 있잖아요. 원주각, 뭐 중심각, 뭐 기타 여하 등등 이런 걸 안 쓰지 않아. 그런데 고등학교 와서 이런 원의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순간 학생들이 제일 머리 아픈 게 뭐냐?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 중학교 때 거 다 까먹었는데. 응? 그래서 고등학교 시험제가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이걸 까먹으면 고등학교 문제가 조금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중학교 문제집 버리시기 전, 다 버렸나? 중학교 때 배웠던 원의 성질들, 도형의 성질들은 기본적으로 기억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도 방정식의 문제예요. 식으로 풀 수도 있고 선생님이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시험 문제를 풀 수도 있는데 가능한 한 식으로 푸는 게 여러분 제일 손쉽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손쉬운 방법은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은 도형적인 증명 방법과 식으로 증명하는 방법 두 개를 다 알려드리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 중에 편한 걸 쓰는 거야. 자, 첫 번째. 그럼 원이 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러 가야 되죠. 그래서 일단은 원의 방정식이란 단원입니다. 그걸 하려면 이제 원을 식으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도형 원을 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의 정의가 필요해요. 자, 원의 정의. 여러분 콤파스 다 알고 있으니까 콤파스를 어떻게 하죠? 반지름이 3짜리인 원을 그리세요. 그러는 순간 초등학교 때 콤파스의 요 길이를 3으로 맞춘 다음에, 그죠? 맞지? 한 점을 콕 찍습니다. 한 점을 콕 찍은 다음에 콤파스를 한 바퀴 돌려주죠. 이러면 반지름이 3짜리인 원이 된대요. 나는 틀린 말 한 게 없어? 자, 이걸 조금 예쁘장하게 포장해보는 거야. 어떻게 포장하느냐? 원의 정의가 여기 파란색 점으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들이 다 어때? 거리가 다 일정해. 맞죠? 이 길이 다 3짜리잖아요. 그래서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 또는 자취 요렇게 부른다고요. 요게 제일 중요한 거야. 저 내용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이 모여 있는 걸 다 원이라고 얘기할 거야 라는 뜻이야. 그럼 원을 만들려면 우선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어야 돼? 이 한 점이 있어야 돼. 그냥 만약에 거리가 3으로 일정한 점이라고 얘기하면 아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거리가 3인데 이걸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한 점 우리가 이걸 원의 중심이라고 불러요. 이 점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 원은 시험 문제가 안 풀리면 다 원의 중심에 서서 바라보시면 시험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무슨 소리죠? 자, 원이 있습니다. 그냥 중학교 걸 하는 거예요. 원과 직선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났어요. 여러분이 할 일이 뭐죠? 중학교 때 해야 될 일이 뭐야? 자, 원하고 직선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났어. 우리가 이걸 현이라고 하잖아. 그치?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야? 딱 두 가지야. 해야 될 일이. 첫 번째, 원하고 직선이 만나면 원 위에 점이 등장합니다. 그죠? 그럼 누구랑 연결해야 돼? 중심과 연결해야 돼. 무조건. 이걸 우리가 이런 선을 다 보조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 현이 등장했죠? 그럼 중심에서 수선에 발을 내려 찍는 거죠. 그럼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아져요. 이런 작업을 하는 거잖아. 자, 만약에 원과 직선이 접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또 뭐 하죠? 중심과 연결해. 중심과 이 접점을 연결하면 수직이야. 이렇게 되는 거라고. 됐니? 그러니까 모든 원인 다 중심에 서서 바라보는 거니까 중심이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 입장에선 별로 중심이 안 중요한 것 같지만 우리가 원에서 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는 중심과 연결하는 거예요. 잘 안 보일 때 중심과 연결하는 거야. 자, 그 다음 거리가 일정하대요. 우리가 이걸 반지름이라고 불러요. 자, 그것들의 모임을 찾으래요. 모임. 자, 그것들 모아놨더니 그림으로 그리면 이 그림인 거야. 나는 이걸
식으로 쓰고 싶어.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중심 중에 제일 예쁜 중심을 0,0이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냥 0,0 다른 점이어도 상관없습니다. 0,0이 제일 예쁜 점이니까 0,0이라고 좀 생각을 해볼 거고요. 여기 모임 자취야. 우리가 자취를 x, y의 관계식이라고 부르는 거니까 x, y라고 부르면 돼요. x랑 y 관계식을 자취라고 부르는 거예요.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거야. 지금 당장 우리가 많이 문제를 안 풀었는데요. 누구누구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그러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x와 y의 관계식을 찾으세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볼까요? 여기 위에 점, 원 위에 임의의 점이 존재합니다. 이 점을 선생님이 P라고 하고 x, y라고 해보자고요. 저 P가 돌아댕길 거야. 어떻게 돌아댕기느냐? 0,0에서 이 P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R이라고 해봅시다. R. 요렇게 일정하게 움직일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가 R로 일정해요를 푸는 겁니다. 식으로 간단히 쓰면 OP가 R이에요가 되는 거고요.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R이에요. 자, 루트 쓴 게 예쁘지 않아서 양변에 제곱을 합니다. 요렇게 읽으시면 끝나요. 이게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자리인 원입니다 라는 식이에요. 우리가 이걸 기본형이라고 불러요. 읽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점과 좌표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할 때 이런 식을 본 적이 있어요. 여기도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요. x, y, 3,1 졸리면 일어나서 들으세요. x, y, 3,1 두 점 사이의 거리란 뜻이었어요. x, y, 3,1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저렇게 쓴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얘 좀 보세요. 얘도 읽으면 어떻게 읽는 거냐? x, y, 0,0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이 r제곱이다. 돼? 이거 어떻게 읽어요, 그러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짜리다? 5짜리다. 이렇게 읽는 거라고. 제곱할 필요 없이. 봐, 여기다 루트 씌우면 여기 똑같이 루트 씌우시면 되잖아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5예요. 이런 뜻이 돼버린 거죠. 됐어?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가 5로 일정해? 그럼 원이 나올 수밖에 없었단 얘기야. 이거 외우시는 식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앞에 있는 걸 잘 하고 오면 별로 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입니다. 외우기를 어떻게 시키느냐?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짜리인 원이에요. 이렇게 외우게 시키지만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거 자체가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요. 평면 좌표에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지는 건 두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루트를 씌우면. 그런데 어디 두 점 사이 거리냐? x, y와 0,0 두 점 사이 거리가 r이야. 그러니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짜리인 원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거라고요. 자, 이제 얘를 평행 이동하겠지. 이게 기본형이었다면 중심을 바꾸겠지. 이 중심을 A, B라고 해보자. 그럼 A, B에서 x, y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r로 일정해요니까 식 그대로 써보시면 루트 x 빼기 a 제곱 더하기 y 빼기 b 제곱이 r이야. 양변에 제곱을 해주시면 이렇게 쓰여진다고요. 어떻게 읽으면 돼 이제? 중심이 a, b이고 반지름이 r짜리인 원이야. 이렇게 읽으시면 된다고요. 너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이야. 요렇게. 외우는 건 식을 외우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그냥 우리가 두 점 사이를 제발 그냥 구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두 점 사이 거리 충분히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두 점 사이 거리는 0,0, 3,1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만 구한 거라고. 근데 이제 얘는 정해져 있는데 얘는 정해져 있지 않고 얘는 움직이는 동점이에요. 이 점의 움직임을 읽고 싶었던 거야. 봤더니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r로 일정해요. 그래서 두 점 사이 거리 직접 구한 거라고요. 그래서 식을 세워봤더니 이렇게 됐대. 0,0에서 x, y까지의 거리가 r로 일정한 식, 이게 이 식입니다. 이 식을 딱 써봤더니 그럼 원이 만들어진 거잖아. 예?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r제곱입니다. 중심이 a, b이고 곧 a, b부터 x, y까지의 거리가 r로 일정합니다. 따라서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짜리인 원의 식을 쓰세요. 그럼 이렇게 쓰시면 끝난다고요. 됐지? 예? 연습? 식을 세우는 게 왜 어려운지 모르겠어 나는. 중심이 3,1이고 반지름이 4짜리래요. 식을 외우셔도 되지만 어떻게 쓴다고요? 3,1에서 x, y까지의 거리가 4야 라고 썼으니까 3,1에서 x, y까지의 거리 이 제곱이 그럼 16이네 이렇게 쓰시면 끝나는 거죠 뭐. 요 뜻이 원을 나타내는 뜻이다. 우리가 이런 걸 원의 방정식의 기본형, 얘를 표준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을 찾으려면 뭘 알아야 되느냐? 두 가지를 알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심과 반지름을 알게 되면 원의 방정식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아 얘들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중심과 반지름만 안다면. 자, 그런데 문제는 중심을 몰라. 반지름도 몰라. 자, 뭐가 똑같으냐? 직선과 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선은 기울기 알고 지나는 한 점 알면 식 세우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울기랑 점 하나만 주어져 있으면 직선의 방정식을 찾습니다. 그런데 기울기 말고 점 두 개가 주어질 때가 있어요. 점 두 개가 지워질 때 직선의 방정식 구하세요. 그럼 우리는 기울기를 구해서 찾았잖아. 자, 그럼 이제 원이야, 원. 원도 그런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중심과 반지름만 알면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중심과 반지름을 숨겨 놓을 거야. 그냥 지나는 점만 줄 거야. 지나는 점만. 자,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몇 개 있을까요?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몇 개 있을까요? 자, 그럼 쉬운 문제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 있죠? 야, 이 두 점 지나는 직선 몇 개 있어? 한 개밖에 없어. 직선은 하나밖에 없어. 자, 이 두 점을 지나는 그런 원은 몇 개 있을까요? 하나 있을까요? 무수히 많을까요? 이게 좀 어렵잖아요. 실제로는 무수히 많습니다.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 자, 우리가 이 원은 평면 도형입니다. 직선이 아니에요. 직선은 점 두 개만 있으면 하나로 결정이 돼요. 그런데 면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이 면이 하나로 결정되려면 봐봐. 그냥 여기 직선 보세요. 이 직선을 지나는 평면은 몇 개 있을까요? 질문을 했어요. 이 직선을 지나는 평면은 몇 개 있을까요? 질문하면 무수히 많아. 이거 360도 돌아가면 되잖아. 너무 헐렁헐렁 거리지만 이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은 이런 상태로 360도 돌아가는 평면이니까 무수히 많다고요. 직선은 점 두 개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 두 점을 지나는 평면은 무수히 많아요. 됐니? 그래서 평면의 결정 조건이 나와야 되는데 평면이 하나로 결정되려면 세 점이 필요해요.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은 오직 하나뿐이에요. 평면이 하나로 결정되려면 최소한 점 3개가 필요합니다.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은 오직 하나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원이 하나로 결정되려면 점이 몇 개 필요해? 3개 필요해. 중심하고 반지름을 줄 게 아니라면 원을 하나로만 그리려면 세 점이 필요해요. 세 점을 지나는 원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지만 세 점을 지나는 원은 하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일반형이라는 걸 만드는데 일반형 마치 뭐처럼 생겼냐면 표준형을 전개한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게 일반형입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게 원의 일반형이야. 저게 무조건 원은 아닙니다. 이게 직선이 될 때도 있죠. 선생님이 알기로는 그 전에
x, y에 관한 2차식이 1차식 곱하기 1차식으로 인수분해될 조건 이렇게 해서 배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세 점을 지나는 원을 찾으세요. 그럼 여기다 집어넣을 수밖에 없어요. 중심을 알고 반지름은 알면 기본형과 표준형을 쓰면 되지만 세 점을 지나는 원을 구하세요. 그러면 요 일반형에 대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얘 사용해요. 그 이외에는 얘를 사용할 일이 별로 없고요. 얘는 다 표준형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선생님 표준형으로 바꿔볼게요. 빠르게. 완전 제곱식 만들란 얘기예요. 자, 이쪽에 4분의 a제곱 더해줬으니까 여기도 4분의 a제곱 더해주셔야 되고요. 이쪽에 4분의 b제곱 더해줬으니까 여기도 4분의 b제곱 더해주셔야 되고 얘 넘어가면 빼기 c였으니까 여기 빼기 4c입니다. 자, 이게 원이 되려면 외우지 마세요. 이 값이 0보다 커야겠죠. 저희가 반지름에 제곱이 있는 녀석이니까. 그냥 니네가 보세요. 자,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4의 제곱이 0이래요. x 얼마? 3. y 4지? 이걸 우리가 점1이라고 불러. 점이다. 이건 점을 나타내는 거야. 그냥 3,4라는 점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얘가 0보다 작아요. 0보다 작은 일이 생겨요? 제곱 더하기 제곱이 어떻게 0보다 작은 일이 생겨요? 그럴 수 없겠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제곱 더하기 제곱이 이게 0이 되면 점을 나타내고 0보다 크면 원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얘 외우는 게 아니야. 얘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녀석이 원을 나타내도록 하려면 너를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곧 완전 제곱식 두 개로 썼을 때 r 제곱에 위치하는 요 녀석이 0보다 크면 돼요. 그럼 원이 되고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원이 안 되겠죠. 됐죠? 요게 답니다. 그리고 실제 사용할 때 얘는 어디다 사용하느냐?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찾을 때 사용한다. 자, 정리하고 문제 풀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의 방정식은 총 3가지 형태가 있다고요. 요렇게 쓰면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자린 원입니다. 이렇게 쓰면 중심이 A, B이고 반지름이 R자린 원입니다. 그 다음 이걸 풀어서 쓴 게 이렇게 될 거고요. 요걸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써졌다고 원이 되는 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얘는 표준형으로 고친 다음에 원이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하시면 된다고요. 이게 다야. 요렇게 나오는 문제가 있죠. 중심이 마이너스 2,3이고 점 1,6을 지난데 뭐가 없죠? 없는 게 뭐야? 중심은 있는데 누가 없어? 반지름이 없잖아. 그죠? 그럼 반지름 여러분이 찾아야겠죠. 어디 있어요 반지름이? 아니 중심이고 이게 원위의 점이래요. 그럼 내가 할 일이 뭐다? 연결한다고요. 자, 제일 중요한 얘기 지금 선생님이 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과정상에서 원이 등장하는 순간 원이 나오면 원의 중심과 연결하는 게 우리가 1번입니다. 원이 이렇게 있고요. 중심이 있고요. 여기 지난데요. 그럼 마이너스 2,3이 있고요. 여기 1,6이 있습니다. 둘이 연결하면 요게 곧 반지름이 되겠죠. 그래서 반지름이 루트 빼면 3이니까 9 빼면 3이니까 9 그래서 루트 18. 그럼 내가 찾는 원의 방정식은 중심이 마이너스 2,3이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3 전체의 제곱이 18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곧 마이너스 2,3에서 x, y까지의 거리가 루트 18이에요를 식으로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필수예제 2번. 자, 이제 몇 가지 얘기들을 조금 요 문제에서 자꾸 얘기를 할 거예요. 따로 설명하지 않고요. 문제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지름의 양끝. 지름의 양끝점이에요. 그럼 얘네 둘이 연결하면 뭐가 된다는 얘기야? 지름이 된다는 얘기죠. 잘 보세요. A, B를 지름의 양끝으로 해요란 뜻은 A, B를 연결하면 그럼 지름이란 뜻이네? 요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지름이란 얘기는 뭐냐? 중심을 지나는 직선을 그리면 이게 다 지름입니다. 이 지름의 양끝점이 A랑 B래요. 그럼 내가 할 일이 끝났네. 첫 번째 중심을 찾아야 돼요. 중심이 어디에 있죠? 지름이니까 얘네들의 중심이 됩니다. 2,2고요. 자, 그럼 반지름은 어떻게 되죠? 반지름은
두 점 사이 거리 구하시면 돼요. 빼면 4. 빼면 1이니까 1. 따라서 반지름이 루트 5짜리입니다. 그러니까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2 전체의 제곱이 5예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중심이 2,2고 반지름이 루트 5짜리니까. 됐지? 이게 풀 1번이야? 잘 보세요. 이 설명을 이렇게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 조금 이제 나중에 어렵게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성질을 좀 알아보자고. 성질. 지름이 등장하는 순간 성질이 딱 하나 생겨요. 그게 뭐냐? 자, 원이 하나 있고요. 지름을 그냥 아무렇게나 그려보세요. 지름을 여러분이 하나 그립니다. 자, 원 위에 임의의 한 점을 잡으세요. 그냥 아무 점 하나 P를 잡습니다. 연결하잖아요? 그럼 직각삼각형이 돼요. 어떻게 연결하든 직각삼각형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중에 만들겠어요? 두 정점 AB가 있고요. 한 동점 P가 존재합니다. AP와 BP의 BP가 수직이 되는 점들의 자취를 찾으래. 그게 원이야. 어?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가 아니라 이렇게 표현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시면 성질 자체가 뭐냐? 지름이 등장하는 순간 AP와 직선 BP는 수직이에요. 무조건 수직입니다. 그러니까 봐. A점을 지나는 직선과 B점을 지나는 직선의 수직이 되도록 하는 그 점 P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그러면 그게 곧 뭐다? A, B를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다 라고 문제를 푸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갖고 식을 세우잖아요. 자취를 찾는 거니까 너를 x, y라고 놓고요. 0,3, 2,2라고 놓겠습니다. 기울기 곱하기 너의 기울기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넘겨서 정리. 이렇게 쓰셔도 답이 됩니다. 이걸 전개해 보시면 y제곱 마이너스 잠깐만 그런데 나 뭐 하나 틀렸냐? y 빼 이게 4, 죄송합니다. 이게 4,인데 뭘 한 거야? 죄송해요. 저랑 똑같이 해야 되는데. 에이 바보. 죄송합니다. 얘 곱한 거 이리로 넘기시고요. 다시 저쪽으로 넘겨서 정리한 거예요. 자, 일반형이 등장했죠? 이걸 완전 제곱식 두 개로 만들어 보시면 제곱 y 빼기 2의 제곱 4 더했고 4 더했으니까 8 더해주시고 가서 빼기 3 해주시면 5가 되겠죠. 답은 똑같아요. 돼? 답은 똑같습니다. 풀이 방법이 좀 다른 것 뿐이지만 실제로 이걸 도형의 입장에서 읽으면 A, B를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이렇게 편하게 나올 수도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 뭐냐? 저 P점의 좌치가 점 A를 지나는 직선과 점 B를 지나는 직선이 수직이 되도록 하는 교점의 자취를 찾으라고 하면 A, B를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입니다. 이렇게 표시하기도 한다고요. 됐죠? 표현 방법을 좀 달리 해본 겁니다. 다만 우리가 풀 때는 이렇게 풀 거예요. 이 문제 보고 빠르게 풀면 되지만 이 문제가 변형될 수 있다는 얘기야. 한 번 봤어, 한 번. 삼성공가 거기서 한 번 나온 시험 문제로 봤을 거예요. 선생님, 천안 지역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을 바꿔서. 자, 필수 예제 3번. 중심이 직선 위에 존재하고 라고 얘기하는 순간 중심이 없어요. 그 다음 두 점 1,2와 5,-1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찾으래요. 그려보자고요. 자, 원이 하나 있고요. 중심도 모르고 반지름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원이 1,2도 지나고요. 5,-2도 지난대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다? 중심과 연결한다고요. 연결하고 나면
이 거리와 이 거리가 같아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다야. 그럼 중심이 뭔지를 찾아야 되는데 중심이 여기 위에 있대. 그럼 A, B라고 쓰지 말고 A, 3A-5라고 쓰시면 되겠죠. 이 두 점 사이의 거리와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같아요. A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3A 빼기 5에서 너 빼니까 3A 빼기 7 전체의 제곱과 같아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A 빼기 5 전체의 제곱 더하기 3A 빼기 3 전체의 제곱이 같아요. 빠르게 정리. A제곱 3A제곱 A제곱 3A제곱 사라질 거고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2A 와 아니다 40 맞지? 37에 21 42 그럼 마이너스 44A 49에 1이니까 5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28A 더하기 9 더하기 25니까 34 너 넘어가면 16 너 넘어오면 16A 따라서 A의 값이 1이더라. 그럼 내가 찾은 중심이 1, 마이너스 2고요. 이제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반지름이 필요하겠죠? 두 점 사이 거리 구하세요 그냥. 굳이 여기다 집어넣지 마시고. X좌표가 똑같아. 그러니까 그냥 Y좌표의 차이가 거리니까 4다. 따라서 내가 찾는 원의 방정식 중심 X 1,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쓰시고요. 반지름의 제곱 16 쓰시면 됩니다. 1, 마이너스 2부터 x, y까지의 거리가 4로 일정해요 라고 해서 식을 완성해 주시면 예쁘게 끝나는 시험 문제가 돼요. 자, 필수 예제 4번. 아니 너의 중심의 좌표가 1, b고 반지름이 3짜리래요. 나보고 표준형 완전 제곱식 만들란 얘기야 얘들아. 어렵게 만들지 말고 갑니다. 그냥 이걸로 풀게요. 완전 제곱식 x 빼기 1의 제곱 y 플러스 4 전체의 제곱 여기 1 더해줬으니까 이쪽에도 1 더해주시고 여기 16 더해줬으니까 16 더해주시고요. 여기 일단 넘어오면 마이너스 a가 이렇게 됐고요. 자, 너 찾아봅시다. 중심이 1, 마이너스 4고요. 반지름 r이 저기다 루트를 씌우는 거니까 루트 17 빼기 a가 됐다고요. 비교. b는 마이너스 4. 반지름의 길이가 3짜리라 그랬으니까 네가 3이야. 그럼 a의 값이 구해지겠죠. 17 빼기 a가 9더라. a의 값이 8이더라 라고 구해줄 수 있다. 간단하게. 자, 이 녀석이 뭘 나타내도록 하래요? 원을 나타내도록 하래요. 자, 이 녀석이 원을 나타내도록 하세요. 표준형으로 바꿔주시라고요. x 빼기 1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 너 1 더해줬으니까 1 더해주시고 4 더해줬으니까 4 더해주시고요. 넘어오시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입니다. 따라서 이쪽이 4 마이너스 k 얘가 0보다 4 마이너스 k가 0보다 커야 원이라고요. 등호 들어가면 안 돼. 등호 들어가면 점이야. 그러니까 k가 4보다 작으면 돼요. 그럼 원을 나타냅니다. 라고 끝내주시면 돼요. 일반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2ay 더하기 7a제곱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17은 0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그랬습니다. 여기 원이라고 써 있어요. 이 말이 없으면 원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넓이를 갖는지 안 갖는지 모르지만 여기 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럼 완전 제곱식 표준형으로 빨리 바꿔주셔야겠죠. x 빼기 2a 전체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a 더하기 a 전체의 제곱 씁니다. 4a 제곱 더해줬으니까 이쪽에 4a 제곱 더해주시고요. a 제곱 더해줬으니까 a 제곱 더해주시고요. 남아있는 거 그대로 다 넘어옵니다. 마이너스 7a 제곱 플러스 8a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8a 빼기 17 끝. 갑니다. 중심이 2a, 마이너스 a고 반지름의 제곱이 이거라고요. 그럼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세요. 그러면 네가 최대가 되도록 하세요라는 얘기지. 파이 r 제곱인 거니까. 이게 r 제곱이니까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세요. 너의 최대값을 구해볼래? 2차 함수 그대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에이. 8 하면 빼기 와우 너 플러스 17 와 큰일 날 뻔했어 정수야. 뭐가 안 맞나 했네. 마이너스 8이니까 얼마면 되니? 25 요렇게 쓰면 되네요. 따라서 a가 2일 때 어떤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지느냐? 이렇게 된다고. 이 원이 가장 큰 원이 됩니다. 자, 필수 예제 6번.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어디다 집어넣는다? 어쩔 수 없이
일반형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 잘 좀 비교해 볼게요. 앞에 있는 문제랑 비교 좀 하겠습니다. 삼각형 ABC의 외심의 좌표를 구하세요. 이 문제랑 이 문제는 서로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지.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찾으세요나 외심의 좌표를 구하세요나 이거 결과적으로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구해서 그 원의 중심 찾으란 얘기잖아. 이해돼? 자, 그래서 그때 외심의 좌표 찾을 때 선생님이 방법이 한 가지 더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그게 바로 요 원의 방정식을 직접 다이렉트로 찾는 겁니다. 내가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찾고 그 녀석의 중심의 좌표가 곧 외심이 된다는 뜻이겠죠. 모든 삼각형은 외심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찾으세요나 세 점의 외심의 좌표를 찾으세요나 같은 방법으로 문제 푸셔도 된다고 이제. 그럼 과연 나는 앞에 걸로 풀 거냐 여기로 풀 거냐는 여러분 자유예요. 선생님은 이게 더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쓰느냐? 일반형 그냥 쓰시라고요. 세 점을 지나는 원은 아무것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일반형을 쓰시고 갖다 대입해서 A, B, C의 값을 찾아주는 겁니다. 자, 0,0을 지난대요. 빵빵빵빵. 그러니까 C는 빵이에요. 하나 해결했습니다. 2,2를 지난대요. 4, 8 더하기 2A 플러스 2B는 0이에요. C는 0이었으니까 마이너스 2,6을 지난대요. 4, 36, 40 마이너스 2A 더하기 6B 는 0. 요거 가지고 A, B의 값 찾으면 끝. 48 더하기 8B가 0이다. 따라서 B의 값이 마이너스 6이란 거 확인할 수 있고요. B의 값 마이너스 6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6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2가 되고 마이너스 4가 넘어가니까 4가 돼서 A의 값이 2라고 나오겠죠. 그럼 내가 찾는 녀석은 이렇게 될 거고요. 중심 찾아보시면 완전 제곱식 1 더했고 9 더했으니까 똑같이 10 더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중심이 마이너스 1,3이고 반지름이 루트 10짜리인 원이에요 라고 읽는 거고요. 만약에 시험 문제가 이 세 점의 삼각형 ABC의 외심의 좌표를 찾으세요. 이 원의 중심을 찾으면 되겠죠. 똑같은 문제입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 아이고 풀려고 나온 게 아니라 비교하라고 내온 겁니다. 외심의 좌표를 찾으세요 말고 외접원의 방정식을 찾으세요. 그러면 이것도 일반형에 대입하시고 식 찾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외심의 좌표를 찾으세요. 식 찾으신 다음에 중심의 좌표 찾으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던 거리가 같다를 이용할 거냐 그냥 이 원방에 집어넣을 거냐 여러분 자유에 맡기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외심의 좌표를 구할 수 있는 건 그 두 가지 방법 중에 편한 걸 쓰시면 됩니다. 자, 필수예제 7번 여기서부터 문제만 볼게요. X축에 접하는 원 Y축에 접하는 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라는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축에 접하는 원이에요. 문제 좀 돌아가 볼게요. 접한다예요. 자, 여기 봐. 이걸 식의 입장에서 먼저 좀 읽어보겠습니다. 접한다를 식으로 읽으면 그냥 여러분이 풀고 있는 원이 아니야. 그냥 니네가 알고 있는 모든 형태의 문제를 다 통망라하는 겁니다. 어떤 2차 함수와 직선이 접한대요. 그럼 첫 번째 뭘 하죠? 연립을 하죠. 방정식을 만든대. 연립해서 방정식을 만듭니다. 잘 보세요. 식으로 푼다는 건 어떻게 푸는 거냐? 방정식처럼 풀겠다는 거고 연립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2차 방정식밖에 없으니까 2차 방정식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판별식이 0이다를 씁니다. 왜 판별식 0이다를 쓰는 거야 도대체? 이유가 뭐야 그러면? 왜 접하는데 판별식 0이다를 쓰는 거야? 자, 나 너무 어려운 질문 한 거야? 자, 식과 어떤 2차 함수와 직선이 서로 접한대요. 그러면 둘이 연립을 한 다음에 판별식 0인 걸 쓰는 거래요. 판별식 0이다를 왜 쓰는 거냐고. 둘이 만나는 점의 X좌표가 하나만 있으니까 그런 거야. 우리가 식을 연립할 때 봐봐. 얘들아, 여러분 다 한 거예요. 선생님이 어렵게 설명하는 거라서 미안해. 많은 얘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자, 둘이 접한대요.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쓸 거고요. 항상 우리는 대부분 다
x의 입장에서 씁니다. 저 녀석이 x좌표가 하나만 있어야지. 만나는 점 x좌표가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니까 판별식이 0이다를 쓰는 거라고요. 맞지? 자, 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접한다가 나오면 식으로 푸는 방법은 이거예요. 이걸 안 하는 학생들이 있지만 식으로 푸는 방법은 어찌됐든 접한다가 나오는 순간 둘이 연립합니다. 그럼 무조건 2차 방정식이 생겨요. 그리고 그 녀석의 판별식이 0이면 돼요. 이게 식의 입장인 거야. 이걸 우리가 대수적인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걸 선생님이 도형으로 풀 거예요. 도형, 기하로 풀 거야. 접한다? 제발 꼭 기억하세요.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은 이 얘기를 제일 많이 쓸 건데요. 원이 어떤 직선과 접한다라고 나오는 순간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아요를 이용할 거예요. 거리가 같다를 이용할 거라고. 보세요. 접한다라는 얘기가 등장합니다. 그럼 식으로 푸는 방법과 기하 도형으로 푸는 방법이 있는데 도형으로 푼다는 얘기는 지금 이 그림을 만족해줘야 돼요.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아요를 풀 거라고요. 거리가 같다를 통해서. 좀 짧게 썼지만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와 반지름이 같아요. 요 두 가지 방법을 다 쓸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배우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모든 도형에서는 사실은 다 가능합니다. 함수에서는 이 기하학적인 방법으로 푸는 게 좀 어렵지만 원에서는 접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첫 번째 나는 식으로 풀 거야. 그럼 연립하고 판별식 쓰시면 돼요. 나는 도형으로 풀 거야. 그러면 거리가 같다를 쓰시면 됩니다. 거리가 반지름과 같아요. 요걸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자, 식을 써놓고 시작할 거예요. 이런 원이 있대요.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이 r제곱인 원이 등장합니다. 저 원이 현재 x축에 접하고 있대요 라는 식을 풀 거예요. 자, 첫 번째 얘를 식으로 풀겠습니다. x축과 접한대요. x축과 접하는 거야? 그럼 x축과 연립방정식을 만들어야 되겠지? 봐봐. 어떤 녀석과 직선이 접한대. 그럼 연립방정식을 할 거 아니야. 이 직선의 식이 필요하잖아. 그럼 나는 x축을 나타내는 직선이 필요하다고. x축을 나타내는 직선이 곧 뭐예요? y는 0입니다. 식으로 풉니다. x축과 접한다. x축을 나타내는 식이 y는 0이에요. 그럼 너랑 연립을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y 대신에 0을 집어넣는 겁니다. 봐봐. 이걸 이 상태로 놓고 판별식을 쓰는 사람은 바보야? 응? 이걸 만족하는 x의 값이 하나만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판별식 쓰는 게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니 이미 완전 제곱식이야 얘들아. 이게 하나만 해가 하나만 존재하려면 얘가 얼마여야 돼? 0이어야지. 봐봐. x제곱이 0이 되는 x값은 하나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제곱의 값이 5가 됐어요. 이러면 해가 몇 개 있어? 2개가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판별식 써도 돼. 이거 전개해서 판별식 쓰셔도 되지만 이게 해가 하나란 얘기는 결과적으로 네가 0이야 란 뜻이야. 따라서 r제곱과 b제곱이 같으면 돼요. 이렇게 문제 푸시면 돼요. 만약에 이게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다? 그럼 갖다가 y다 0을 쓰신 다음에 판별식 0입니다를 쓰셔도 되고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를 쓰셔도 됩니다. 원리는 동일해. 됐어? 이 원리가 어떤 원리예요? y의 값이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이 딱 하나만 존재해야 x축에 접하고 있는 거잖아. 식으로 풀었습니다. 자, 그림으로 풀어볼까요? 자, x축에 접하는 거예요. x축에. 그림이 두 가지인데 선생님은 하나만 그려놓고 할 거야, 얘들아.
x축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하나만 그려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가 x축이에요. 자, 중심의 좌표가 a, b입니다. 그럼 난 뭘 하라고요? 거리가 같다를 할 거라고. 내가 할 일이 딱 하나밖에 없어, 얘들아. 이 그림을 그리는 순간 여러분이 할 일은 중심에서 x축에다 수선의 발을 내려 찍는다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뭐예요? y좌표겠죠? 와, 나 혼자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여기 3,4가 있었어요. 이 점에서 x축까지의 거리, 그러면 이게 곧 y좌표를 의미하는 거잖아. 자, y좌표 b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 있을 수도 있는데 거리를 의미했으니까 이 녀석을 양수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 거리는 절대값 b예요. 이 거리가 누구랑 똑같다? 반지름과 똑같다. 결론은 똑같다고요. b제곱이 r제곱이랑 똑같습니다. 똑같잖아요. 결론이 달라지지 않아? 그런데 풀이 1번이 쉬울까요? 풀이 2번이 쉬울까요? 풀이 1번과 2번이 모두 쉽습니다. 여기에서는 x축에 접합니다. y축에 접합니다. x축, y축에 접합니다는 식으로 풀든 그림으로 풀든 여러분 다 편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직선과 접한다고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전개를 하셔야 돼요. 더 복잡해. 그때는 이렇게 푸는 게 더 복잡하다고 얘들아. 어떻게 푸는 게 더 빨라?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 빨라. 선생님은 이 방법을 훨씬 더 좋아할 거고 가능한 한 선생님은 이 방법을 쓰도록 할 거예요. 됐지? 나는 이미 얘기했어. 선생님 판별식 쓰는 건 여러분한테 맡길 거예요. 왜? 연립하고 판별식 쓰는 건 동일하니까. 다시 한번 봅니다. 어떤 원이 x축에 접한대요. 그럼 어떻게 된다?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을 씌운 게 반지름과 같아요 라고 문제를 푸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식을 쓸 때 어떻게 쓰면 되는 거냐? 저렇게 쓰란 얘기가 아니고 문자가 하나가 줄어든다고요. x 빼기 a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b 제곱이야 라고 쓰는 거라고. x축에 접하는 원은 원래 미지수가 3개짜리에서 미지수가 2개짜리로 줄어든 거라고요. 됐나요? 왜? r제곱과 b제곱이 같다며. 절대값 r과 절대값 b가 같으니까 이거 제곱하면 r제곱과 b제곱이 같은 얘기가 되는 거니까 요렇게 식을 써주란 얘기입니다. 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됐지? 자, y축에 접한대요. 그대로 갑니다. 뭐만 바뀌면 되느냐? 이게 y축에 접하는 순간 y축에 접하는 순간 첫 번째 y축 x는 0이라는 식이에요. 그럼 x에다 0을 대입하는 거겠죠. 그럼 여기에 식이 a 제곱 플러스 y 빼기 b 전체의 제곱이 r 제곱이고요. 따라서 y 빼기 b 전체의 제곱이 r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입니다. 이거의 해가 하나만 존재해야 되니까 전개해서 판별식을 쓰셔도 되지만 네가 0이어야 돼 라고 해서 r 제곱과 a 제곱이 같아. 이렇게 시험 문제를 풀어주셔도 되고요. 자, 그림 y축이 여기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a의 좌표는 나도 잘 몰라. 지금 문자로 줬으니까. y축이에요. 할 일이 뭐라고요?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요게 x좌표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니까 절대값 a라고요. 이 절대값 a가 반지름 r과 똑같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식으로 쓰면 x 빼기 a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이 r 제곱이 아니라 a 제곱 이렇게 쓰였다 라고 보는 순간 아, 이 녀석은 y축에 접하는 원이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된다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이렇게 나온다고요. 자, 이 문제가 이걸 읽어야 되는 건지는 선생님 잘 몰라. 그런데 우리가 읽으면서 연습을 하는 거라고요. 어라? 중심이 3,-1이고 반지름이 3짜리인 원이네? 그럼 이 원의 그래프를 그리면 y축에 접하고 있겠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중심의 x좌표가 3이고 반지름이 3이야. 그리면 y축과 접하겠지. 자,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얘는 식으로는 풀지 않습니다. 식으로 풀지 않는 이유는 얘는 2번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2번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x축에 접하면서 동시에 y축에 동시에 접해야 되니까 y에 0을 집어넣고 그게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고요. x에 0을 집어넣고 그 식이 또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요. 됐죠? 여기까지 됐어? 그걸 나는 빠르게 식으로 증명해 보면 x축에 접해야 된대요. 그런 순간 아까 했던 대로 b제곱과 r제곱이 같아야 돼요. and
y축에 접해야 된대요. 그럼 a제곱과 r제곱이 같아야 돼요. 따라서 a제곱, b제곱, r제곱 요게 같으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된다고요. 됐니? 난 식으로 보여준 거야. 그 두 개를 짬뽕한 거니까. 됐지? 1번과 2번을 짬뽕한 겁니다. 자, 이걸 그래프로 표현할 거예요. 아니, 도형으로. 자, 이렇게 총 4개의 원이 그려집니다. 잘 못 그렸어? 한번 봅시다. 하나씩만 좀 볼게요. 원래 하나만 그려도 되는데 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항상 4개씩 그려집니다. 자, 우리가 할 일만 보자고요. 이 내용 보시면 되지만 좀 간단하게 더 보자고요. 중심에서 Y축까지의 거리와 X축까지의 거리가 같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사각형은 정사각형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돼? 그러니까 중심의 좌표가 A, B가 아니라 R, R이야 라고 쓰시면 된다고요.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하냐 얘는? 이거 별로 쓸 일이 없어 얘들아. 잘 봐야 돼.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그게 몇 사분면에서 접하느냐가 되게 중요해. 1사분면에서 접합니다. 그러면 X 빼기 R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R 전체의 제곱이 R제곱이야. 이렇게 쓰시고 식을 푸시면 됩니다. 응? 그런데 2사분면에서 접하고 있는데 이 식을 써서 풀어. 그럼 답이 안 나와. 죽었다 깨나도 안 나와. 그 이유가 R 자체가 반지름이니까 이미 양수란 전자의 문제를 풀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2사분면에서 접하고 있을 땐 이 식을 쓰면 당연히 안 나오겠죠. 2사분면에 접할 땐 어떻게 되냐. 중심의 X좌표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R, R이라고 쓰셔서 X 플러스 R 전체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R 전체의 제곱은 R제곱입니다. 이렇게 쓰셔야 답이 등장해요. 3, 4분면에 접하고 있어? 그럼 X좌표, Y좌표가 모두 음수니까 X 플러스 Y의, R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R 전체의 제곱이 R제곱이다 쓰셔야 돼요. 4, 4분면에서 접하고 있습니다. X좌표는 양수인데 Y좌표가 음수인 거니까 X 빼기 R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R 전체의 제곱이 R제곱이다. 요렇게 식을 쓰셔야 됩니다. 지금 이건 몇 사분면에서 접하느냐에 따라 식을 달리해야 되는 이유가 시험 문제가 2,4를 지나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모두 구하세요. 라고만 나와 있다고요. 그럼 어떤 식을 쓸 거냐? 얘처럼 풀 거야? 이게 안 돼, 얘들아. 이것처럼 풀 수 없어. 그럼 여기 봐야지. 1번, 2번, 3번, 4번 중에 판단해야 되는데 2,4야. 2,4가 1사분면에 있겠죠? 여기 있단 얘기야. 그러니까 이 식에다가 2랑 4를 집어넣어서 R을 찾아주셔야 돼요. 이 점의 좌표가 만약에 2,-4였어. 그럼 여기라고. 여기다 집어넣어야 아래 값이 나와. 구분해 주셔야 돼요. 어떤 식을 쓸 거냐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이 식에다 갖다 집어넣으면 답이 등장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할 일이 뭐가 있느냐. X축에 접하는 Y축에 접하는 원과 다르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원의 중심을 좀 볼 거예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려면 원의 중심의 X좌표랑 Y좌표가 여기랑 여기는 서로 같아야겠지. 그러니까 원의 중심이 항상 어디 선상에 있어야 되느냐? Y는 X 선상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만들 수 있어요. 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되려면 중심이 Y는 마이너스 X 선상에 있어야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만들 수 있다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거리가 같아야 되니까. 됐니? 선생님, 그래서 이 시험 문제를 어디다 사용하시려고요? 이 시험 문제 어디다 사용하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식을 찾는 게 아니고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y는 x, x 빼기 2 참수입니다. 저 위에 한 점이 있어요. 됐죠? 오케이? 이걸 중심으로 하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몇 개 그릴 수 있니? 라고 시험 문제가 나왔어. 중심이 이 2차 함수 위에 있으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몇 개 그릴 수 있어? 라고 여러분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y는 x랑 연결하라고요.
y는 x랑 연결하면 여기서 만날 거예요. 그럼 여기를 중심으로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같으니까 이렇게 생긴 원 하나를 그릴 수, 이렇게 생긴 원 하나를 그릴 수 있다고요. 맞죠? 그 다음 여기서도 만났는데 여기서는 원을 그릴 수 없죠. 점밖에 안 그려져 얘들아.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y는 마이너스 x랑 만나는 걸 또 하는 거예요. y는 마이너스 x랑 만나는 걸 또 해봤더니 여기서 또 만나네요. 그럼 이 거리와 이 거리가 같으니까 여기서 원이 하나 더 그려지겠죠. 그래서 원을 총 2개 그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원의 개수가 몇 개니를 판단할 때 원의 중심의 자취를 통해서 찾는 문제가 되는 거야. 직접 다이렉트로 찾으러 가는 문제가 아니야. 됐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되려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되려면 원의 중심이 Y는 X,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원과 중심이 같대요. 그럼 빨리 중심의 좌표만 찾자고요. 자, 여기 보세요. 빠르게 갑니다. 빠르게. 중심의 좌표를 찾는다는 얘기는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니까 여러분 충분히 완전 제곱식 빠르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10x니까 5짜리가 될 거예요, 중심이. y제곱 플러스 4y니까 y 플러스 2의 제곱이 되니까 중심이 5, 마이너스 2짜리가 될 거라고요. 이 녀석이 x축에 접한대요. x축에 접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라고요? 중심에서 x축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똑같아야 되니까 반지름이 너한테 절대값 씌운 반지름이 2짜리다. 끝. 이렇게 푸는 거라고. 원이 있고요. 이렇게 x축에 접한대요. 중심이 5, 마이너스 2래요. 그럼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반지름인데 그게 y좌표랑 똑같아야 되잖아요. 자, 2번. 1,0, 2, 마이너스 1을 지나고 y축에 접하는 원이라고 나왔습니다. 이번엔 어떻게 해요? 중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럼 뭐?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여러분이 써놓고 시작하셔야 돼요. 써놓고 y축에 접해. y축에 접한다는 얘기는 중심에서 여기 이 y축까지의 거리 곧 x좌표를 말하는 거죠. 그거의 제곱을 한 게 y좌표와 반지름과 똑같습니다. 식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죠. 됐죠? 그리고 갖다 뭐 해? 대입해. 미지수 2개에 식 2개가 생깁니다. 자, 1,0을 대입하면 1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a 제곱이다. 2,1을 대입하면 2 빼기 a 전체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 전체의 제곱이 a 제곱이다. 자, 둘이 뭐 할 거냐면 이 식을 정리해 주시면 a 제곱 사라집니다. 이거 식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b제곱 플러스 1이 0이에요가 등장할 거고 얘도 정리해 주시면 a제곱은 사라져서 마이너스 4a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b 더하기 1 더하기 5는 0이다. 요 둘이 연립하시면 되겠죠. 연립한다는 얘기는 b제곱을 사라지는 게 먼저니까 둘이 빼고 나면 또다시 1차식이 등장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둘 다 2차식이야. 2차와 2차의 연립방정식을 풀고 있습니다. 그럼 2차항을 소거하고 나면 1차식이 등장한다고요. 뺄 거야.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4의 1 빼면 2a고요. 마이너스 2b고요. 빼기 4는 0이라고요. 따라서 a 빼기 b 빼기 2는 0이다. 따라서 a 대신에 b 플러스 2를 쓸 수 있고요. 이걸 1번식이든 2번식이든 한쪽에 갖다 대입을 해서 찾는 수밖에 없다고요. 큰일 났어. 자, 우선 오늘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다시 풀겠습니다.